예, 5월 주민자치 콜로퀴엄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민자치 콜로퀴엄 특강을 시작하는데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자장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시범실시 조례가 워낙 부실하니까 서울형 조례 만들어지고 충남형 조례 만들어지고 그 뒤에 다시 표준조례 만들어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나 서울시나 충남도나 하는 이분들이 주도하는 주민자치가 그대로 시행을 했을 때 지금 있는 주민자치보다 더 나아질 것인가, 지금 있는 대로라도 유지할 것인가, 지금보다 못해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매우 불행하지만은 지금보다 못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못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올라가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제 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자치가 현재보다 더 낙후화되지 않는 이런 일은 이제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같은 콜로퀴움도 기획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밑이 빠진 게 아니라 밑을 빼버린 독입니다. 주민을 빼버린 독이기 때문에 주민도 주민자치회 회원이 못되게 하고 자치도 못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밑을 빼버린 독에 물을 붓는데 마중물 그러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을 빼놓고 자치를 빼놓고 회도 구성 못하게 해놓고 마중물만 잔뜩 갖다 붓겠다 그러면 그 물은 마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민운동가들 목만 축이는. 옛날에 율곡 선생이 그 이제 향약 시행할 때 살인파가 마구 나서 시행을 하니까 당신네들 하는 말은 옳다. 그러지만 실제 주민들은 먹고 사는 게 급해 죽겠는데 무슨 예속 상규 이게 되냐. 그러니까 먼저 주민자치는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고 예의나 문화나 공적인 일들은 나중에 하자고 벌써 1300년대 율곡 선생이 주민자치에 관해서 전곡을 탁 찔렀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중앙회는 이제 계속 나서서 대한민국 주민자치 발전에 필요한 어떤 지식들은 앞장서서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많이 힘드시고 시간이 분주하시더라도 저희들 하는 일에 늘 좀 도와주시고 힘 보태 주신다면 더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개받은 김산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이 GHQ 개혁이라고 해서 조금 일반인들한테는 그 생소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 GHQ 민주화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일본의 주민자치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전후에 일본은 기관 유임 사무가 확대되고 보조금 행정이 급평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통달 행정이라고 해서 이런 우리 같으면 지침을 가지고 지방을 통제하게 되는데 내무성을 해체해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니까 중앙정부 부처에 여러 성청이 있었잖아요. 각각 지방 파출기관들을 만들고 특수법인 만들고 옛날에는 이거를 내무성이 다 종합해가지고 지방 제도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통제를 했는데 내무성을 해체를 해놔보니까 이런 중앙 정부 성청들이 각각 지방에 대해서 자기 조직들을 만들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제도 개혁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이유가 이미 시도, 시군구 자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면 이 반발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그래서 주민자치를 보면 후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후개혁에 있어서도 미국식의 민주적 지방자치 분권화 정책도 후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결성해가지고 이런 시민사회에 뭔가 역량을 키워주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도 당시 남북이 분열되고 한국전쟁도 발발하고 이렇게 되면서요,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을 점령 정책을 전환해서 민주화 좀 늦게 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버렸던 거고 역코스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1600개에 이르던 자치체 경찰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해가지고요, 우리 폐지하자 이렇게 해서 한 400개를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분권화가 오히려 역행되어지는 현상들을 보게 되었고, 이 이후에 사실은 일본의 주민자치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70년대에 뭐 혁신단체들이 나타나고 또 일본의 시정촌 이런 것들이 뭘 하냐니까 지역의 환경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의 여러 도시 개발 문제들에 중앙정부가 국고 보조 사업이나 신중앙 집권이 강화가 되는 데 대해서 반발을 많이 했을 거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게 시정촌이다 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게 나중에 일본의 이 지방자치 역사에서 보면 98년도 정도 이렇게 되면 시정촌을 공익단체로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지역의 참여 문제가 굉장히 중요시 되어지면서 참여를 제대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하게 되는 거고, 이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볼 때 우리 한국의 자치분권의 길은 참 요원할 것 같다. 실질화가 이게 우리 회장님이 강력하게 지금 여러 루트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의 GHQ 계획이 이렇게 무력화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이게 특단의 조치 없이는 참 쉽지 않겠다. 아무튼 우리의 노력은 이런 거죠. 상향적으로 뭔가 지역사회에서부터 제도 설계를 해나가고 역량을 뭔가 키우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노력들은 아무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된 게 아닐까 합니다. 읍면 지역과 도시 지역의 주민자치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회장님 말씀하신 직접 선출로 갔을 때는 동지역과 농촌 지역을 어떻게 좀 우리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촌장이라든지 뭐 주민자치회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출 방식이 좀 같이 고민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 가능한 앞으로의 어떤 주민자치 제도 설계할 때 결국 시의회와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어떤 관계 정립이 필요해야만 의원들도 쌍수를 치고 박수를 치면서 같이 주민자치 제도 설계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천황제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일본 GHQ 정부에서 진정한 일본의 민주화 개혁을 시도를 하는 와중에 있어서 천황제 존치는 조금 아쉽다라는 측면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당시 GHQ 정부가 개혁을 냈던 이런 제도들이 그 짧은 시기에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를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맥락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는 게 편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서울형 주민 자치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필수적으로 6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추첨으로 된 이후에 교육은 없어요. 있는 거는 회계 교육만 진행이 되는데, 그 회계 교육도 회장, 부회장, 간사, 그다음에 각 그 분과의 총무에게만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세금을 내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주민에게 예산이나 이런 세금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 모두가 이 민주 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성인이 돼서보다 저거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민주 시민 교육이 일어나서 우리 동네,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상향식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주민자치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 6시간 교육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람만 해요. 구에서 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교육 독점. 시민단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독점하고 있고 60%를 그 추첨해서 뽑는 게 아니라 전체 100% 중에서 30%는 40세 미만으로 하게 돼 있고요. 또 40%는 여성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주민자치위원 구성한데 비율 제한이 4개가 중복이 돼 있어요. 이거 자치로 맡기면 안 되나요? 주민들은 이중지배를 받을 게 뻔한데 이거 왜 하느냐고 했던 그 율곡이 지적했던 잘못을 서울시가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다. 대놓고 저만 비판합니다. 제가 비판한다고 서울시
협의 회장님들 중에 몇 분은 저하고 안 본다 그러길래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런 정도로 나가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다. 협의회와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분명히 틀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아까 지금 50명 운영하고 저희들은 최고 28명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실 때 협의회는 물론 각 읍면동장이 40%를 자기가 추천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됐는데 지금 토론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여기에 모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민자치는 소망이 있다고 보고요. 하나 조금 더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이 읍면동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대학과 뭔가 자매 결연을 맺거나 대학생들이 이 주민자치의 일에 참여하면서 시민교육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는 뭔가 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최근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하시고 싶은 말씀 무척 많으신데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또 발표하시고 또 토론하시고 또 우리 사회를 봐주신 우리 자장 그리고 끝까지 남아 계시는 우리 회장님들 정말 고맙다는 서로의 인사로 박수 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 기념 촬영 좀 하고 가겠습니다.